네, 출란교실입니다. 지금 이제 2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좀 이른 곳은 지금부터 이제 난전시가 시작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난연합전이 3월 초에 있더군요. 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사실상 이제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개화를 완전히 시켜서 습도를 왕창 줘가지고 꽃대를 길게 올려서 이제 잎보다는 조금 더 위로 꽃대가 올라와야 꽃대를 바라볼 때 시야가 잎에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시회에서는 그런 걸 주로 선호를 하죠. 콩나물처럼 쭉 이제 뽑아 올리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은 또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잎에 가려서 숨어 있으면 꽃 보기도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온도를 좀 낮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전시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부산난연합전은 해마다 원효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해운대 센텀에 있는 영화의 전당,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하는 곳이죠. 그 영화의 전당에서 한다고 공지가 떠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올해는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간만에 제가 이제 부산난연합전을 한 번도 구경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출란교실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답글을 이렇게 달아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걸 댓글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스스로가 판단이 돼요.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요거를 한번 모아가지고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댓글에 대한 답변만을 올리는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쌍방향 이제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출란교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는 다 빼고요. 질문을 한 내용만 좀 간추려 보니까 한 8가지로 간추려지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분갈이를 하는 계절, 봄, 가을로 해라. 이것이 이제 책에 나온, 교과서에 나온 얘기라면은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분갈이 사유가 발생됐다면 아무 때나 해도 된다. 단지 분갈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때가 돼서 봄이 돼서 또는 가을이 돼서 또는 심은 지 2년 됐기 때문에 3년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분갈이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댓글이 달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출란교실이 시키는 대로 분갈이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노대가 나는 것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노대라는 것이요. 분에서 오래돼서 한 촉수가 6촉, 7촉 이제 지나면은 맨 뒤촉은 이제 촉이 나온 지, 성촉이 된 지 벌써 한 6년, 5년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잘 키우면 괜찮긴 합니다만은 산에서도 자연 환경이 다 맞는 산에서도 한 7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분에서는 노대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촉수가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 그런 것들이 노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노대라기보다는 뭔가 데미지가 온 거예요. 난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싹 분을 털어보면 뿌리가 썩어간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균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광합성을 잘 못했다거나 영양 부족이 왔다거나 아니면 그 많은 미량 원소 중에서도 뭐 하나가 결핍됐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노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래된 촉이 노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분갈이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2, 3년밖에 안 된 그런 촉들이 갑자기 노대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분 속에서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한번 털어서 분갈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꼭 분갈이의 목적보다는 한번 털어서
이 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본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털어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갈이에 대해서 뭐 작년에 했는데 이거 노대났다 해서 올해 또 해야 됩니까? 뭐 자꾸 털면은 난초에 데미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갈이 뭐 자꾸 한다 그래서 난초에 데미지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단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은 꽃대를 올리지 못한다거나 그 해에 뭐 이런 등등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초에 큰 데미지가 간다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크와 난석의 비율. 그 AI는 한 7대3 정도, 난석이 7, 바크가 3, 뭐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크를 7, 난석을 3 이렇게 두기도 하죠. 어떤 거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바크를 좀 많이 하고 그 바크 사이사이에 퍼라이트를 대신해서 공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난석을 채워가지고 30% 정도 공기순환을 좀 잘 되게 하는 어떤 방법을 택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바크를 100% 심어도 사실은 무난한데 그렇게만 하면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펄라이트를 이렇게 섞는데 펄라이트보다는 소립자 난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소립자 난석으로 섞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7대3이냐 3대7이냐 뭐가 7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기 난실에 가장 최적합된 자기가 또 물을 주는 어떤 그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난실의 건조, 습도 유무, 통풍의 유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스스로 그 퍼센테이지 난석과 바크를 굳이 혼합하시겠다는 분들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 뭐 어떤 게 옳으냐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5대5로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눈대중으로요. 때에 따라서는 뭐 바크가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난석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바크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분 속에 미생물이 번식을 잘 하고 활동을 잘 해서 분 속에 미생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제가 바크를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비율이 많다 그래서 뭐 좋고 좀 적다 그래서 미생물이 좀 덜 자라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환경에 바크로 인해서 미생물이 잘 번식만 할 수 있다면은 그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크로만 심었을 때 물을 주면 이렇게 붕 뜹니다. 떠서 바크가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는데 그 물 줄 때 좀 천천히 준다거나 아니면 화장토 같은 경우 그 소립자나 중석 같은 걸로 위에 이렇게 덮어주면은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그런 지혜 정도는 각자 에라님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세 번째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에란 마을이라는 님이에요. 그 유튜브를 운영을 직접 하시는 분인데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제 그분이 이 난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으신 분 같은데 3대가 고정되면 제가 이제 그 고정이 되지 않고 뭐 중투에서 3반이 나왔다가 서반이 나왔다가 또 무지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것을 명명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3대 정도가 고정이면 등록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론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4대 때는 다른 게 나와도 되느냐? 3대까지만 고정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대가 고정이면 등록해도 된다라는 것이 어디서 정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정한 것인지.
그래서 그거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3대 아니라 5대, 6대, 7대를 계속 지켜봤을 때, 무늬의 변화가 다양하게 있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뭐 산반이 나왔다거나 중투에서 서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무지가 계속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는 뭐 3대가 고정이 됐고 4대 때부터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는 명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떤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슨 4년 동안 지켜보자, 5년 동안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기준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출처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게 천종 때문에 사실 얘기가 된 것인데, 천종은 지금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셔서 그 판매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무지가 중투보다 더 많습니다. 무지도 촉수를 받아야 무지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천종은 어떻게 이렇게 촉수를 무지를 많이 받는지,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천종이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6년 정도, 10년 정도 쭉 지켜봐 왔다가 한 10년 넘어가니까 무지가 막 생산되더라.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에란마을님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흙에 심은 난초. 제가 이제 그 바크에다가 심는 것은 미생물의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바크를 심는다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부엽토에다 심어버리죠. 왜냐면 출란 자체가 부엽토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식물을 떠갖고 와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향에서 살고 있던 흙, 부엽토, 그것을 뭐 벌레가 있거나 뭐 흙이 좀 뭐 지저분해지게 빠져나온다거나 이러한 인간의 불편함을 감내하고라도 난한테 좋은 환경이라면 부엽토가 좋지 않겠냐 해서 중국은 부엽토에다가 오래전부터 심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흙에 이렇게 심어 보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출란교 씨 말대로. 그랬더니 뿌리가 상당히 좋고 탄화 현상도 없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엽토에다 심을 만큼 그런 실험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분은 그냥 밭에 흙이니까 아마 부엽토하고 잡흙이 이렇게 섞여 있겠죠. 어차피 산에 가서 이렇게 난초를 캐려고 보면 흙과 부엽토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공생균을 만나가지고 난초가 씨가 발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 심었더니 의외로 좋더라. 그래서 역시 난초 분은 이 분이 있으면은 미생물이 가득 찬 환경, 산에서처럼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특별한 그 비료를 줄 필요도 없이 그냥 미생물이 먹고 자라주는 유기질 비료 정도만 투여해줘도 난초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출란교실을 본 구독자님들의 실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은 이제 난석에 심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 흙에다 심거나 솔잎에다 심거나 뭐 등 여러 가지 식재를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 또 우리가 선물용 난초를 이렇게 구매해서 털어보니까 난석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뭐 쓰레기 같은 바크에서부터 땅콩 껍질에서부터 일부 흙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재가 꼭 일본의 난석만 가지고 심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우리는 일본에서 그러한 식재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고 가장 깔끔한 방식이고 우리가 키울 때 불편함을 줄이는 방식이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선택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것만 정답일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식 그 난석으로만 오리지널로 심는 이런 방식은 누가 봐도 이건 흙이 아니고 자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적고, 그냥 뭐 물을 주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쓸려서 다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어서 바크를 한번 사용해서 같이 심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또는 뭐 형편만 된다면 뭐 부엽토도 같이 섞어서 심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일본식 식재가 일본에서 그렇게 발달된 이유를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그 360도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섬나라 형식에 띄고 있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름에 후쿠오카를 한번 갔더니요, 더운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운 데서 숨 쉴 때 훅 들어오는 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우나 한증탕에 들어가는 어떤 느낌을 탁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난초가 잘 자라고 인간이 편리하고 손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냈겠죠. 그게 이제 난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 달아주신 분도 일본의 환경에 맞게끔 발전되어 온 이런 방식은 습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나라에서의 환경에 맞게끔 좀 바꿔줘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꼭 난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관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출란교실에서도 꾸준히 난석을 좀 탈피해서 다양한 식재로 에라님들이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6번째는 부엽토로, 이분도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부엽토로, 이분은 흙이 아니라 아예 부엽토로 심었던 것 같아요. 부엽토로 심은 출란이 아주 잘 자라고 만족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도 난석을 다 치우고 산에서 부엽토를 떠갖고 와서, 또는 부엽토라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인터넷에. 예. 저도 그래서 그 부엽토 한 봉지를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그 부엽토로 판매를 하니까 그 부엽토로 심어서 그 부엽토에서 주는 어떤 유기질, 어떤 이런 풍부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일단 뿌리가 탄화 현상이 없고 아주 잘 자란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엽토까지는 아직 도전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올 봄에 분갈이 할 것들이 좀 나오면은 비싼 난석보다는 인터넷으로 부엽토를 이렇게 봉지로 파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부엽토도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7번째는 조직비양이 나쁜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죠. 왜냐하면 선물용으로 싸게 주고받고 하면 한국 출란이 쭉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하고 또 대중화가 되고 했는데, 조직비양이 굳이 그런 의미에서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출란 교실에서 쭉 해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이런 거죠. 조직 배양이 있고 출란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고전적 원예의 출란이고, 이거는 이제 조직 배양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된 출란이죠. 이 출란의 아름다움, 어떤 그 장점, 누가 봐도 이쁘거든요. 중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키우고는 싶은데 일반 화원에서 팔지도 않고 또 살련이 비싸고 등등 해서 그냥 화원집에 가면은 그 동양난이라고 파는 그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된 그런 난초들, 관음소심이나 보세라든가 이런 난초들을 선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출란 조직배양돼서 산업화 되면은, 그리고 우리 출란으로 선물을 주고받아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난초를 모르고 그냥 소모성 원예로서 출란을 주고받고 출란이 이쁘네, 다른 식물보다는 괜찮네 라고 즐기는 의미에서는 조직배양이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조직배양 하는 중에도 뭔가 출란 게 하나 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엽에 중투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등등 부하의
복색화에 소심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조직배양 하는 중에서도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건 조직배양 내에서 나오는 변이 중이죠. 또 다른 변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이 출란 고전 원인적으로 넘어와서 하나의 취미생활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과 이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출란을 보급화시키는 데서는 맞지만 이쪽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마치 산채인 것 마냥 속여서 파는 사기 행위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양성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줘야지만 이 별개의 시장에서 얘네들이 논단 말입니다. 대중화에 기대서.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양성화되어 있는 어떤 시장으로 발전되지 못해요. 누가 조직배양 하는지, 조직배양에서 무슨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간혹 뭔가가 하나가 이 사람들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조직배양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쪽 시장을 자꾸 넘나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조직배양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속아서 샀네, 사기가 되네. 그 사기가 뭐야? 원인이 조직배양이야. 그러니까 조직배양은 나쁜 거야.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문제인 것이지 이 조직배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출란교실의 공식적인 생각이고 또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문제는 제가 앞서 동영상에 많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전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난시를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정작 샤워기하고 호스는 2년, 3년이 돼도 안 갈고 손때가 꼬집꼬집 묻어있는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 호수 안에가 안 보여서 그렇지 각종 녹조, 불순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또 샤워기도 한번 열어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거기 녹조가 많이 껴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투명한 호수를 쓰다 보면 이 투명한 호수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다이소에서 샤워기가 5,000원밖에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좀 바꿔서 그걸 갈아주시라. 그것도 하나의 청소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투명 화분을 쓰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아마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니까 보기 위해서 투명 화분을 쓰셨는데 녹조로 가득하대요. 이거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투명 화분에 햇빛이 잘 들어가니까 녹조가 더 빨리 끼겠죠. 햇빛이 이제 직사광선이 오면 녹조가 빨리 끼니까. 그래서 투명 화분을 첫째 쓰지 않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 투명 화분을 그래도 쓰겠다. 그러면 자주 분갈이를 하셔서 닦아서 다시 식재를 해서 이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그렇게 관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그것을 계속 놔두면은 그 녹조가 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끗이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자주 좀 손질을 해주시고, 그거 귀찮다. 나 분이 너무 많다. 수백 분, 수천 분 되는 것을 다 투명 화분을 신고 있는데 그걸 언제 다 분갈이 하느냐, 녹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어떤 분들이 난초를 갖다가 락스를 줘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만은 락스를 좀 연하게 타서 한번 주고 빨리 씻어내 가지고 한번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도 난초에 데미지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락스를 사용 안 해봤습니다만은 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렇게 락스를 투여해가지고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싹 물로 씻어내면은 락스가 녹조를 싹 제거하는 효과는 발휘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응비
응기응변으로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니니까 잘 씻어서 그 화분을 씻을 때 나중에 낙새도 한번 담궜다가 소독을 해서 또 물로 씻어내는 방법. 그러고 나서 그 깔끔하게 살균하고 녹조를 다 죽인 그 깔끔한 분에다가 살균이 된 분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은 그건 찬성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라는 것이 이 투명한 분 굳이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흙이 있고 곰팡이균이 있고 등등 이렇게 세균이 감염돼 있을 때 낙새에다가 탁 담가주면은 일거에 소독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난 뿌리에다 직접 주는 방식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녹조를 끼는 그 기간, 이것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2년에 한 번 됐더니 녹조가 끼더라. 그러면 낙새에다가 분을 소독해서 심은 그 분은 더 길어지게 3년, 4년이 가도 녹조가 안 끼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제가 답변을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글로서 답변을 그때그때마다 달아야 되는데 달지 못했던 점은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이런 기회를 한 번씩 만들어서 한꺼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로서 답글을 다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